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시사터치는 혼자 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너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트너군요. 예, 우리 이재정 선생은 과거에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을 못 자다 못해 이제는 막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에요. 잠을 못 자니까 머리도 못 감고 지금 네. 많이 일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저희 대표님한테 맨날 까이고 있어요. 뭐 저한테 할 얘기이기 때문에요. 뭐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또 말하게 되면 혼자 말하면 되지 왜 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래도 이게 그 대중들에게 뭔가 전달되기 지금 시사와 관련된 요 뒤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뒤에 걸어놓은 거 보니까 요즘 시사 관련된 얘기 같아요. 그렇죠. 뭐 요즘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이 살아 돌아와서 그야말로 제2의 4.3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탄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 시대에는 말을 잘못하면 골로 갈 생각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잘 생각해서 얘기하십시오. 네,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골로 가려고. 그래요? 한번 골로 가봅시다. 리스트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예.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저기 물론 마이너 미디어이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보면은 지금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윤석열의 시나리오대로 쭉 가서 뭐 며칠 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기점 그다음에 헌재 재판이 4월로 넘어가고 결국은 제2의 계엄이 선포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고 결국 요점은 이제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치가들이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들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죠. 예.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생각인데 교양되게 밀당까지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위험한 생각이라고요. 그게 이게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일이 어이없는 구속 취소가 벌어지면서 그런 불안감들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검사, 판사들의 시스템의 그는 윤석열이 무대예요.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30년 동안 단련된 그 펀치가 있는 무대에서 지금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위험하죠. 우리가 어떤 뭐 유시민이니 뭐 김어준이 이 나발 새끼들이 그래도 탄핵은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무대에서 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특수검사만 오래 했던 사람인데 각각에 대해서 성향 파악이라든가 이게 지금 대통령이 3명을 임명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3명을 임명한 사람들이 이제 문영비 씨나 이미선 씨 이 사람이 지금 4월 18일 날 지금 아웃된단 말이에요. 임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새로운 뭐 한덕수가 됐든 누가 됐든 이 사람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김복현이나 그 윤석열 변호인들 했던 사람들을 올렸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짜여진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4월 18일까지만 넘기면 윤석열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어요. 그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거잖아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국가 시스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저는 항상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윤석열이가 복귀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4.3이 일어났을 때 4.3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굴러다가 소리 지르기 시작한 것도 4.3 발생 50년 후예요.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총, 칼, 법으로 누르는데 누가 살아남습니까? 못합니다. 5분 동안 고문 받으면 견딜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 근거를 하나 더 대면 지금 미국의 태도예요. 미국은 윤석열이가 살아 돌아오기를 어쩌면 바랄 수가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비난받을 어차피 미국은 욕먹는 데 익숙한 나라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지를 못 받더라도 지금 현재 보세요. 중국과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재명이 당선된다고 칩시다. 정상적으로 돼서 치면 당연히 스탠스를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균형 외교로 갈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서로 간에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걸 미국이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는 거부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더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하로 부릴 사람들이 군인은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오비들 이제 퇴직하고 이 피폐해진 정신이 피폐해지고 한 사람들을 다독여서 이 사람들한테 좀 하면 이 사람들한테 하면 당신네 이 일을 마무리가 되면 충분한 대가를 해주겠다 하고 실제로 그 증명해주면 목숨 걸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적 사변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 중국 출신이나 지금 뭡니까 중국 관련된 와 있는 그 불법 치료자리들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겨 가지고 사회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아 중국이 끼어들고 있다. 간단히 제가 뭐 그냥 미리 생각한 것도 아니고 간단히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계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회 혼란이 막 벌어지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 중국을 빙자한 그 불법 체류자들이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이러는데 경찰력으로 안 된다. 경찰력으로 안 됐을 때 국가 군인이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계엄 아닙니까?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무력으로 이 도대체가 이게 안 됐을 때 그 위수 지역 전 지역을 포위하고 하는 군사작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정치활동 금지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반드시 이 저항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훈련돼 있고 그리고 전두환이한테 저항하듯이 이게 훈련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이 같은 놈 밑에 1분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참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 동원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에워싸서 아예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 좋은 요건들이 뭐냐면 지난번 계엄 때 그 상황을 다 봤어요. 누구누구를 통제해야 되고 누구누구 입을 해야 되는지 엄청난 본보기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윤석열 정권에서 계획을 세워서 300명만 딱 추려서 입막음하고 어디 가둬놓든지 뭐 가스실을 넣든지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정지돼요. 스피커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김어준이 나왔잖아. 이번에 이재명 나와가지고 김어준이 방송국 갔죠. 뭐 새날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데 싹 집어넣으면 누가 스피커 역할을 합니까? 이쪽에 스피커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재정 씨가 해줄 거예요? 하는 순간 잡아가지고 넣어버리는데 스피커 역할을 못합니다. 유튜브로. 소돌이 TV 김대호 대표님 하시죠. 해도 저는 그냥 한 칼에 묻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스피커 역할을 하지도 못하지만 했다 해도 단칼에 물러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잡초 뽑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이 의외로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장기 독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장기 30년, 40년 이어지는 독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헌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 선거를 정상적으로 하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사례를 만들었잖아요. 유정회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곳곳에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개판되는 거예요. 불행한 시나리오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다. 네.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움직여야죠.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4월 18일까지 선거가 안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제 상상을 얘기하는 거죠. 평소에 이 방송의 컨셉이 되게 이지적이고 객관적이었던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흥분하시고 핫하신 거 보니까 아니 흥분한 건 아니고 그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네. 지금 이 저 소위 말하자면 민주진영의 그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수 유튜버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의 저 스피커들을 보면 뭐 공영방송의 스피커들은 뭐 격을 갖춰야 되고 또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유튜버들은 다르죠. 극우 유튜버들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막 퍼뜨리는데 우리가 미래 얘기를 개연성 있게 누가 하느냐 이것들을 이 진보 유튜버랄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경각심도 갖고 예보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태어나서 4.3 관련된 스토리나 이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얘기를 듣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의회 관련된 건 박정희가 유신 때 유정회를 만들어서 그 의원들 대신으로 했잖아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헌법도 개정하게 되고 이러면 공식적인 절차와 통해서 우리가 설마 다시 계엄을 일으키겠어? 라고 하는 게 설마가 아니라니까요. 왜 설마가 아니냐면요. 윤석열이는 이거 사생결단입니다. 살아 돌아왔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임기를 마쳤다 칩시다. 그것도 못 참을 일이지만 왔다 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법적으로 가만 놔둬요? 그러면 깜빵에 가서 죽든지 아니면 깜빵에서 살아야 되고 마누라도 뭐 김건희인지 줄리인지 그 여자도 완전히 까발려서 개판 나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충분한 자기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역할이에요. 이 사람한테 도덕적으로 나는 이게 너무한 거니까 이제 사람 죽이지 말아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당이 그렇게 시켰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4.3을 이제 연결해서 50년 뒤에서야 말할 수 있었다. 그 부분을 들으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이 되게 강조가 되는 느낌인데 말 나온 김에 지금 취재 노트에 들어온 최근 정보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 연장 미국의 개입 벌써 개입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경은 그렇죠. 배경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간절하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먹게 되면 일이 커지는 겁니다. 대만이 지금 반도체 강국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앞서는 유일한 것이 지금 무기체계거든요. 소위 인터넷하고 경제하고 무기인데 경제는 지금 PPP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한테 먹혔어요. 또 경제는 곧 인구인데 인구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한테 안 됩니다. 소비 인구가 어마하니까. 안 돼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건 국방력이에요. 1등 지금 불문의 1등이 지금 미국인 게 국방하고 인터넷 아닙니까? 인터넷 그 기술. 근데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테슬라니 뭐 구글이니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도 어차피 소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이 장기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뭐가 비교 우위냐? 미래 기술이거든요. 미래 기술이란 게 뭐냐면 AI하고 AI를 접목시키는 그 로봇 기술입니다. 그 로봇 기술이 지금 미국보다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미국으로서는 위험한 거죠. 그리고 체제를 보십시오. 미국은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못하면 이제 발목 잡고 돼요. 진보가 늦습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일당 독재거든요. 그리고 8천만 명이 그 당원이에요. 14억 인구에 8천만 명이면 거의 15대 1, 16대 1이잖아요. 한 사람이 16명만 간파하는 되는데 일사분할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리더가 목표만 정확히 제시하고 우리 3년 동안 굶을 수도 있다. 미국 저거 엎어버리자. 그러면 중국이 미국을 엎는 데는 간단합니다. 기술력만 갖춰져 있다면. 그러면 지금
미국이 지금 관세 정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걸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편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미국을 편들지 않으면 엄청난 패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잘난 척하다가 지금 찍박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중국하고 대만하고 붙어가지고 중국하고 대만은 그냥 뭐 한 걸음 차이예요. 싸움이 벌어지면 30분 만에 중국이 대만을 먹습니다. 30분도 안 걸리죠. 그 중국의 그 항공모함이니 잠수함이니 대만 앞바다를 탁 둘러싸고 위에서 포격하고 이러면 뭐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이미 위장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이미 시작하자마자 끝난 게임이죠. 근데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오키나와 뭐 우리나라 뭐 제주도에 있다 칩시다. 거기 가서 가다 보면 끝나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미국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말 잘 듣는 정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에 그 트럼프가 어떤 회견장에서 이제 정 회장이 몇백억 미국 공장 투자하는 거를 제일 첫 번째 발표에 넣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윤석열과 지금 한국 보수들과의 어떤 그 연결점이 딱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이야기를 그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뭐 어떻게 보면 또 연결된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스템 이야기죠. 그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유시민 선생이 시스템 이야기하면서 이제 박근혜 때 탄핵 시대와 지금 7년 지난 지금 윤석열의 탄핵 시대는 시스템의 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가 하야를 당해도 법보다 우선 시스템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돌아가는 형국이었고 국민들이나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도 협조를 했다면 지금은 이미 윤석열의 주도로 모든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틀리고 지금 말한 헌재의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스템 관련. 지금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판결을 보면 헌법을 위반했으나 파면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저는 더군다나 한덕수는 공무원이에요. 선출직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법을 잘못 집행했다고 하면 이게 파면 대상이거든요. 근데 사안을 경중을 따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논리가 성립하느냐면요. 윤석열이는 국민이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지만 헌법의 자구는 위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 국민의 이득이 된다고 하면 용인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 알겠어요? 직접 선출한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헌법의 자구 하나를 위반했다고 해서 파면시킬 수 없는 사람이 국민의 선출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거든요. 이 논리가 지금 먹혀든다고 하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한 사람도 안 죽었지 않냐. 그 논리죠. 잘못하긴 했어. 윤석열 이게 TV에 다 생방송됐고 했기 때문에 잘못됐어. 이거는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한 사람도 안 죽었잖냐. 2시간 반 만에 끝났잖냐. 해프닝이 끝났잖냐. 이렇게 해서 이 2시간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 그 비용과 엄청난 시간을 다 들여서 다시 해? 라는 논리를 펴면 이 사람들 논리가 먹혀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걸 국민들을 설득하는 근거로 삼으면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대단히 유시민이고 나발이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놈들이야. 이게 이 사람들을 대변인 우리를 대변하는 스피커로 삼는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저는 뭐 말하자면 조회수라든가 스피커의 영향력으로서 그 사람 뭐 건드릴 수도 없는 존재지만 제가 바라볼 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저 같은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는 지금 우리가 권투를 하든 싸움을 하든 우리가 유리한 구지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손자병법에 나와 있잖아요.
제1왈 도라 그랬으면 명분이에요, 명분. 그러면 지금 명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가 위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그 명분을 퍼뜨릴 언론도 이쪽이 세요, 저쪽이 세요. 걔네들 바가 더 세요. 그다음 천이에요. 천. 그다음 지라고 하죠. 이 천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땅. 싸움 터전은 지금 다 법이란 말이에요. 법. 검찰 새끼들, 판사 새끼들, 헌법재판관 새끼들 이거 다 판사들이잖아요. 이 무대에만 놀던 놈이 지금 내가 볼 땐 윤석열이가 유리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기댈 건 뭐예요?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해 주길 바라잖아요. 얘네는 자구 해석도 무시하고 자구 해석에 따르는 판단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 요 분이죠, 요 분. 김복현 요 분은 청문회 할 때는요. 우리나라가 언제 건국했는지도 제대로 얘기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정신머리가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확인한 것은 지금 사법고시를 통과한 우리나라 상위층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위원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판사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이 판단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 교훈 하나 얻으려고 지금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헌되면은 아마 바꿔야 될 첫 번째 항목 중에 그게 들어갈 거예요. 이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국민 투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의견을 받아서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이 소위 이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험 합격했다고 해서 그 시험이 그런 면죄부를 준 건 아니잖아요. 권리를 줄 수는 없는. 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지금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그 불안한 전조 중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제가 생각되는 게 일단 윤석열이가 이제 헌재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나가게 된 거를 기소권자인 검찰이 즉 심우정 검찰총장이 묵인하에 풀어주고 일주일 시간당 그거 바로 풀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항고도 안 하고 모든 법적 절차들이 있는데도 다 그냥 무시하고 보내준 이유가 명사로는 비하폰 즉 윤석열에게 나가서 자기도 걸려 있으니까 검찰총장인 자기도 거기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동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빨리 나가서 그 비하폰부터 모든 증거들을 빨리 인멸하라 라고 해서 지금 풀어줬고 지금 15일이 지났고 뭐 거기 대부분 지금 다 인멸됐겠죠. 충분한 시간이니까 이제 이걸 또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이걸 또 이야기해야 오늘 이재명 재판이나 그다음에 대통령 그 판결까지 쭉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아폰과 검찰의 태도, 스탠스. 저는 지금 사태에서 그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그는 뭐 심우정이 하나 날리고 뭐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그거는 저는 지엽적인 거라 봐요. 이게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본격적으로 이 무대가 윤석열 판으로 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구속 취소거든요. 그게 증거거든요. 제가 보건대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상식의 세계에서 도대체 맞지 않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걸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걸 바라보는 그 민주진영의 스피커들은 그냥 의아하다. 뭐 심우정이 미쳤다 이런 정도예요. 근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저는 순진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싸움의 판이 지금 윤석열 판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심우정이도 그 이후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법을 잘 몰라서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잖아요. 얼척없는 행동을 했고 판사도 얼척없는 행동을 했어요. 시간이냐 날이냐 이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로 이 중대한 피의자를 풀어주고 이런 게 말이 안 돼요. 일반 국민한테는 말이 더욱 안 되는 거고 윤석열한테도 말이 안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말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심우정이는 그렇잖아요. 국민을 개돼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미천한 존재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날로 했다? 그걸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고 위를 포기했잖아요. 근데
실무에서 사람들이 부하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날로 해라. 하루 만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이상하다. 저 심우정이 미쳤다. 이렇게 이 선으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저는 전체 싸움판이 윤석열 판으로 몰아가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래서 4월 18일이 됐던 뭐든 이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태로 돼버렸다.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요.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한 180일이에요. 6개월 안에 판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판결을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시간 끌다가 판결을 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윤석열이는 뭡니까? 지금부터 100일 지났잖아요. 100일. 그러니까 180일이니까 한 80일 동안에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거 간단한데. 엄청나게 큰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누가 봐도 이 계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할 정도로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북한이 동조해 주긴 어려우니까 내부적인 소요를 일으켜야 되는 건 가능하잖아요. 권력자니까. 그걸 누구를 내려세우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오비들, HID 오비들, 이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만 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돈만 준다고 하면 심부름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가라는데 뭐. 심각하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안 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고맙죠. 고마운데 적어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줘야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고 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 막을 방법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스피커들이 그거 하라고 스피커 있는 거죠. 그냥 그 땅만 치라고 스피커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퍼즐이 점점 이제 벼랑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만 더 오늘 오후 2시가 이제 네. 발표가 되는데 네. 어떻게 얘기하세요? 저는 지금 나락으로 빠지냐 마냐를 얘기하는 와중에 이재명의 판결이 왜 중요하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미국은 이재명이가 이제 유죄를 판결받고 대법원에서 하면 이재명이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좀 우리나라가 국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윤석열이가 파면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런 시스템이라면 이 타선이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이 지금 명확하게 나타날 수도 없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맞다면 이재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로 해서 대통령이 안 나오는 게 우리나라로는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국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차기 대선을 노리는 사람들의 프레임이에요. 이재명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 윤석열이가 해놓은 짓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이재명 프레임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이 판에 끌려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심합니다. 제가 보기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큰 틀에서 바라보면 이것조차도 소위 이 민주진영의 스피커들이 엄청나게 무능한 거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 이재명이 필요합니까? 되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 민주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물론 그분이 살아온 길이나 이런 게 존경을 표하고 아까운 자원이라는 거를 인정하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이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전체 판을 흐릴 수는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저는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판 자체가 윤석열이 판이기 때문에 그러진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겁나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쫄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자기는 잘못된 게 없으니까 무죄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법정에 가면서 기자들을 질문해 나 무죄다 말을 못 하잖아요. 검사들 판사들 이 비율을 건드릴까 봐서 쫄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의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뭐 드론 취재에 의하면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거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시에 다 날리고 새로 판을 짜는 거다라는 오더가 벌써 내려왔다는. 그거는요. 지금 윤석열의 잘못을 이재명하고 같이 결부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나쁜 프레임이거든요. 소위 중도에서 소위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말하자면 잘난 놈들이 노는 판에 지금 못난 놈이 소위 이 검정고시 출신이 공돌이 출신이 이 지금 나서고 까부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소위 지금처럼 살기 어려울 때는 자기보다 못난 놈을 더 막 이렇게 해야 그게 소위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하나의 욕구 해소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나보다 못난 놈을 좀 무시하고 뒷담화 까고 하는 게 다 그런 심리적 요인이거든요. 그런 희생양으로서의 이재명인데 불쌍하죠. 좀 억울하죠. 본인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청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렴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더라도 결국은 법리적으로는 뭡니까? 이 사람을 유죄 때리기가 어려워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쪼는 거거든요. 그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이재명이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른다고요. 지금 지기현인가 뭔가 이런 판사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판사들에 의해서 정당한 판사가 행동도 아닌데 그거에 의해서 판이 흔들린다? 그건 그럴 수 있다. 라는 전제로 깔고 바라보지 않으면 판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건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면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지나가진 않겠죠. 본인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저는 유무죄를 제가 그런 것에 빗대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문제 또한 저한테는 사소하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 프레임에 빠져들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뭐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 수사를 지금 책임지고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고 앞으로 남은 일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중심으로 된 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렇죠. 프레임이 완전히 돌아버렸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근거는 약하지만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더 활동이 크죠. 전환길이 보세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환길이 프레임이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이재명 대표님 제발 대통령 그게 뭐가 욕심이 그럴 겁니까? 제발 내려오세요. 이 프레임으로 가고 있어요. 정확히 프레임이 맞아떨어져요. 지금 저쪽에는 전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스피커 역할이 강력해요. 이 사람은 뭐 강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무슨 경상도 말 쓰면서 이상하게 논리를 펴는데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먹혀드는 거예요. 강사를 했었다. 신선하잖아요. 일단 강사를 했었다. 역사 강사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의 편인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잘못했어요라고 인정을 하고 개몽 했는데 민주당도 잘못했어요 끌어들이고 이재명이 끌어들였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보니까 잠깐 봤지만 울면서 막 그러대요. 이재명 대표님 제발 대통령 그게 뭐라고 당신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다 그렇게 프레임이 물고 가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이 왼쪽이랄지 민주를 세력이랄지 이쪽의 스피커들은 너무 순진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근거가 어디 있어요? 다 가림막인데 이쪽도 저쪽도 근거가 없는데 저쪽은 그냥 무수한 박벽호를 날리는데 여기는 그냥 소총도 못 날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그림을 보자면 그런 생각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거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준비한 질의들이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도 있고 먼저 예견하신 것도 있어서 이제 일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제일 관심 갖는 게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장악됐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의 역할, 국회의 역할, 헌법재판소의 역할 그런 데서 기대되는 저스티스 정의 뭐 이런 거는 지금 다 의미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유시민 선생도 최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남은 거는 결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반대로 뭐 이를테면은 기각이나 다시 복귀가 되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4월 18일 더 넘어서 6월 달까지 그냥 발표하라고 뭉개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오늘 발표해서 발목 잡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저쪽 세상으로 갔을 때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개헌이나 이런 또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새로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국민들이 4.19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위대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4.19의 맹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총을 쏘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전방에 내세운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얻어맞고 깔리고 불타 죽고 오히려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본이 없다는 거죠. 그 4.19가 또 4.3도 마찬가지지만 4.19가 국민들에게 대규모 저항이 일어난 거는 총을 쏘았기 때문이고 경찰서에 가서 고문받던 애가 그 뭐 마산인가 어디서 떠올랐고 이런 것들이 국민 감정을 건드린 거거든요. 감정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 패가 이기려면 그 총알바지들 화염병 맞고 불타고 하는 아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줘야 됩니다. 걔네들이 이기려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감정이 폭발했잖아요. 화염병 던지죠. 자갈 던지죠. 뭐 던지잖아요. 그걸 맞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맞아서 뭐 병원에 깨지고 머리 죽고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해외 언론에 보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폭도 국가가 되는 거예요. 단번에. 그렇게 해서 한 보름 동안 신나게 얻어맞고 100명, 200명 죽으면 그때 총 쏘아도 되는 거예요. 왜? 방어 차원에서.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를 국민이 어떻게 이겨요? 저는 이기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정치가들이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그래서 평화적인 집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평화 집회 그냥 하라고 해요. 그건 어떻게 커버해요? 지금처럼 그 규모 비슷한 태극기 부대를 돈 주거든 뭐든 뭐 대기업들한테 돈 받아다가 일당을 주든 뭐든 그 비슷한 규모를 해서 희석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걔네들 전략은 제가 보기에 아주 쉬운 전략이에요.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무슨 특별하게 머리 써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전략하면 뭐 빈틈이 있습니까? 그 전략에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총알바지가 필요해요. 그 총알바지를 누구 할 거냐만 문제인 거죠. 아까 학습이라는 용어 쓰셨는데 정말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이나 이 팀들은 그 과거에 박근혜 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학습 가지고 심지어 그 데모나 그런 것도 그렇게 프레임 짜서 대응할 정도로 학습이 상당히 돼요. 학습도 문제인데요. 윤석열이 또는 윤석열이 일당의 입장에서는 명확하잖아요. 내가 죽는다. 나오면 평생 깜빵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키지 못하면 밀리면 자,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면 사는 거예요. 근데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온갖 부정부패에 의해서 이 도와준 사람들에게 몰아줄 수밖에 없죠. 대박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게 그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을 예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잠이랄지 이게 잘 안 오는 것들이 그런 때문이에요. 이런 사실 이런 방송하는 것도 지금 내가 만약에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면 저는 곧 죽음이죠. 왜 그러냐면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건 우리가 지금은 4.3 사건을 얘기한다면 4.3이 48년도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49년도 11월 달 되면 정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뭐 깜빵갈 사람은 깜빵가고 산에 올라간 사람도 힘을 못 쓰니까 내려오라고 하고 선무공작하고 하던 때인데 1950년 됐어요. 50년 돼가지고 사상이 벌어진 게 48년 그 4월이잖아요. 50년은 됐다는 얘기는 6.25가 벌어졌죠. 딱 6.25 돼가지고 6월 25일 날 전쟁이 벌어지니까 6월 25일 날 명령이 하달됩니다. 예비검석이죠.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총살해라. 총살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속하는 것이고 준비 땅 하면 그 스피커들을 바로 되는 거죠. 오늘부로 제가 이게 기사도 나가게 되면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조심해서 기사도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짧지 않은 시간 김대호 대표를 모시고 서너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기회가 된다면 28일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28일이 분수령일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가면은 28일이 뭐죠? 일단 윤석열 선거 발표하는 예정일로 지금 국민들이 추정합니다. 정치가들이 추정합니다. 뭐 그러나 좋습니다. 지금 말씀에 기준하면 28일도 그냥 넘어갈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4월 18일도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쭉쭉쭉 갈 것 쭉 같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지금까지 발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댈 거는 이 뒤에 있는 8사람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한덕수 총리 탄핵 판결이 보면서 경미하다. 그리고 이 비선출직 한덕수한테도 헌법을 위반하긴 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면 윤석열은 더할 것이다. 그 사람은 국민의 선출에 의해 된 건데 국민의 선출도 때 상황 논리로 때에 따라서는 이 헌법 자구는 위반할 수 있으나 이 전체가 다 국민을 위한 거라고 하면 더 용인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계엄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것이 경미하기 때문에 잘못은 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논리에 사람 한 사람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누군가가 그 총이라도 한번 맞았으면 그것이 이슈가 돼서 빼도 박도 못할 일이 벌어졌을 텐데 불행하게도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명분은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결론은 29일쯤에 우리 시사터치가 한 번 더 열려서 그때는 대표님과 제가 혹은 또 지금 수많은 진보들과 지금 거론되신 그런 스피커들이 미래가 영연백으로 들어갈지 아닐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연백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발휘할 주제는 국민들의 영연백으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수고하셨습니다.